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2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뭐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뭐 그중 핵심은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란 침공, 뭐 침략이죠 사실은. 예, 어, 예, 출구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이미 협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트럼프가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협상은 예전부터 뭐 하던 거였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전 세계 모든 첩보 기관이나 정보 기관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예, 아니 우리도 여러분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지금 국무회의 같은 거 여러 가지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통일부나 국정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교부 보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언급들을 봤을 때 종전의 조건, 휴전이 아니고 아마 종전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종전이죠.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종전인데, 종전의 조건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란 침공을 하기 전에 이미 합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언론에 보도됐던 거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특히 러시아 언론들, 특히 뭐 제가 타스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란과 미국은 협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출구가 보이는 것이고, 근데 동시에 말입니다. 우리가 모를까 그러면 그것을 저는 안다고 보죠. 그런데 남북한이 서로를 쏘아붙이고 있어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왜 그럴까? 이것은 이란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반도 것도 같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서서. 그러면 그 시간표에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 목표 시점은 어디일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방문하러 가기 전까지다. 자, 지난번에 5, 6주 연기됐다라고 일단 말을 했어요.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5월 초예요. 5월 초. 네. 자, 그때까지 이란하고,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도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북미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다국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도 해결돼야 돼, 이란도 해결돼야 돼. 두 개가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마친 다음에, 그걸 지금 빨리 마친 다음에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 세계 대중들한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비춰지고 싶으냐라는 부분들이 오늘 등장한 거예요.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된다. 항상 쌈박질을 하는 마지막 남은 분쟁 지역. 여기서 미국은 싹 빠져요. 거기를 이란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 이번에 이란 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란을 미국이 침공하게 된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핵농축은 충분히 다 돼 있죠. 자, 거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러시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많은 게 다 해소가 돼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북한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즉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은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고, 지난번 이제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죠. 쿠스크를. 그러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북한이 빙력을 보냈죠. 이제 그건 확실한 거예요. 북한에 누군가가 찝쩍거리면은 러시아가 자동 개입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란하고는 상호 방위 조약은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차이예요. 그 텀이 그리고 ICBM이 없었다는 거. 북한이 ICBM 기술을 계속 전폭적으로 지난 몇 년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 다른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는 러시아의 도움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러시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차이가 이란이라는 나라의 지도부 40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습거린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거거든요. 많은 인명이 살상됐고 이번에 미국의 공격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여자 소학교, 여자 초등학교, 이란 여자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150여 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미국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달러를 단속해가면서 지금 달러의 단속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란이 희생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걸 끝내면 그 다음은 장밋빛으로 가면서 빵빠레를 울리는 것을 북한과 하겠다. 북한은 당연히 손대줄 생각이 없었죠. 옛날부터. 왜냐?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고도화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발사하는데 많은 준비 시간이 걸리는 상대방의 눈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일찍 띌 수 있는 액체 연료 로켓에서 고체 연료 로켓으로 전환됐다는 부분. 그리고 잠수함 탑재 SLBM도 만들었다는 것을 만들었죠. 자, 그것은 뭐 디젤,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북한이 개발하고 있지만 디젤이든 원자력이든 상관없어요. 북한은 그 바닷속에 담궈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 눈에 안 띄는. 그게 고체 로켓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액체 로켓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어진 거예요. 북한 손대면 안 되고 남한과 연계된 부분에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미국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달러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위안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달러로 돌아가는 거다. 북한을 브릭스 쪽에서 만약 힘을 받아서 북한이 브릭스에 편입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달러를 다 버린다, 이러면 미국은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달러가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 쪽에 묶어둔다. 덧붙여 생산 기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러시아가 거기에 강력하게 뒤에 뒷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승리하고 싶어한다. 이제는 지구 전체를 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패권구들을 통해서 미국이 FTA를 통해서 세계 자유무역 제2의 그러니까 뭐 자유무역, 그 다음 다시 지금 또 뭐라고 할까, 보호무역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지금의 패권구도 틀 내에서 중국을 키워놨더니 미국에다 덕이었죠. 중국을 키운 것은 일본 키우고 그다음 한국 키우고 중국 키웠지만 이제 중국은 덩치가 너무 크죠. 거기가 러시아랑 손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란도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이제 세상과 거리가 좀 멀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달러를 이용해서 계속 경제가 커질 수 있는 거. 그럼 미국이 이제 승력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 우크라이나 해결하면서 북한을 같이 해결하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노를 한 것이고 한국과 러시아도 북한 말이 맞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월 한 달간 다 해결해야 돼요. 트럼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이란 침공을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비추어지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세계의 분쟁을 내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이란 비핵화는 당연히 갑니다. 핵 포기 당연히 할 거예요. 그거는 약속했어요. 이미 이란이.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한국의 남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북한과 트럼프가 사인
서명식 코앞에까지 갔던 그 내용도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이 그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 급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노출된 바는 없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이 그것의 부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즉 핵포기 선언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은 핵무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도 위상이 되는 국가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담대한 구상,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을 보면 핵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북미 관계 개선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북한의 인프라를 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즉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동시에 대량의 생산 기지가 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것과 미국의 해상 세력이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겠다. 미국의 자본, 한국의 생산력, 러시아의 천연자원, 뭐 중국의 시장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생산 기지로 활용된다면은 가격 경쟁력은 충분할 거예요. 그럼 다자간 사회가 되면 다 오픈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이 중국 다녀와서 한한령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곧 열겠죠. 열어야 될 겁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제는 중국이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품질 좋은데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곳, 북한이 될 거죠. 남한의 도움으로, 미국 달러의 흐름으로, 저렴한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자, 이런 그림이 되려면 이걸 해소를 시켜야 되고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긴장이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온 트럼프가 북한 문제까지 해결한다. 남북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전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의 긴장 고조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거든요. 그게 어제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자, 뭐 뉴스 보도를 가지고 그런 류의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이제 약간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뭐 거의 양치기 소년이죠.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 이란 이번 주에 전쟁 이후 첫 대면 협상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보도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협상을 늘 하고 있죠. 예. 자, 이것은 마무리가 될 것이며 급격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합의가 다 된 부분이 있고 북한이라는 표본이 있어요. 이란의 합의와 북미 간의 합의가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핵 보유국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뭐 핵 농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건 쉬워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잊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네. 그렇게 돼야만 러시아가 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란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것도 도와주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야지 진정한 다극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미국이 트럼프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전 해결한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네수엘라 해결한 것이 득점이 되면서 같이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기구가 등장하면서 그게 그 역할을 맡기겠죠. 예. 자, 되게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죠. 금년 4월. 트럼프 이란 합의 원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핵포기 포함돼야. 이건 이미 핵포기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뭐 물론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타스통신의 과거 보도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핵 무장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그리고 농축되는 우라늄을 20% 이하로 희석을 시켜서 상업용으로 쓰자. 그런 이야기까지 이란 외무상에서 입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빨리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제 최후 통첩을 이틀을 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면 닫히지도 않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은 뭐 발전시설 다 공격하겠다? 내가 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뻥이죠. 당장 다른 이야기 하죠. 네. 자, 트럼프 수상한 시점에 이란 중대 발표 정시 개장 마감 맞췄나 이러면서 주식시장 정도의 연계에
해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이제 언론들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제도 미국의 CNN이 의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보건데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정신은 그렇게 안 흔들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 6% 팍팍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이번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오른다고 봤거든요. 왜냐? 지난번에 9.11 나서 이라크 타격하고 그럴 때 정권 시장이 화랑이었어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 정신은 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그만큼 안 올랐어요. 반응이 없어요. 대신 금값은 내렸죠, 많이. 예, 이게 뭐냐?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 패권의 장악력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한테 유리하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 정신은.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에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란이다. 일단은 자본이 미국이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엄청나게 지능적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도 5%, 6% 빠져야 돼요. 안 빠져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우리의 손아귀 힘이 커질 것이다. 우리가 힘을 콕 쓰면은 그런 기운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미국 내에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나 하는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 달러에 묶여 있는다. 일단 그래서 금값이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죠. 오늘도 많이 내렸어요. 400 몇십 달러로 확 내렸어요. 지금. 지켜낸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4월 한 달 동안 중국 가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정시 정도가 아닙니다. 정권시장 자체는 이런 말을 하면 정권시장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 정권시장은. 우리 같으면 피박 쓰지만. 그게 미국의 뭐라고 할까, 패권의 본질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때려잡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올라가요. 이제 그 상황이 많이 수그러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안 변하잖아요. 크게 내리지는 않아요. 크게. 네네. 이게 마지막이다. 트럼프가 써먹을 수 있는 수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죠. 안규백이 오늘 우리 국방장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중동 파병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연합군을 끌어모아서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데 그걸 지금 확인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본은 거부했죠. 한국도 거부한 셈이잖아요. 한국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 유럽도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오늘 보니까 숫자까지 나왔더라고요. 해병대는 5,000명이고 2개 상륙단, 그리고 공정부대 3,000명, 8,000명 보내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물밑에서 긴밀히 협의를 했다. 당연히 협의를 했고 우리한테 기별도 줬잖아요. 2월 23일 날. 예, 마르코 루비오의 측근이 와서.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북한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도가 되게 드라마틱한 4월 달이 될 것 같아요. 과거 3월 달에 발생하려고 했던 일이 4월 달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뻗쳤다. 그래서 북한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북한의 몸값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중동 전쟁 장기화, 정부 비상 대응 체계 선제적 가동.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재명이 이 소리 할 때 아까 안규백 장관의 말이 진담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번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80% 이상은 이번에 끝난다. 그리고 북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지금 이재명은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리하거든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 예.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미국한테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마무리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필리핀, 싱가포르 출장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입장이 바뀌어서 뭐 유가 강하게 석유값, 휘발유값 조절하고 그것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지금 파악이 된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 장기화. 자, 이러면서 이게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요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어제도 나왔죠. 주한 미군의 자산을 재배치하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자, 이번 정부 처음 들어와서 뭐 이렇게 국가 안보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삼가해야 되고 오히려 안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수장할 때 그랬잖아요.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건 잘 해결될 거라고 중동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극명한 대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협상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란하고 하지요. 그런 기사가 막 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다. 트럼프의 뜻과 같다. 액면은 전혀 반대지만. 자, 여기서 주한 미군 자산 재배 체제를 활용하고 있죠. 뭡니까? 패트리아 빼가고 사드 빼간 거예요. 그것은 중국과 또는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이란전을 활용하는 트럼프의 또는 미국의 한 수예요. 그걸 또 우리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와요. 자주국방. 우리 국방의 위협을 느낍니까? 국민들이 느낍니까? 이 상황에? 패트리아 좀 빠져나가고 사드 포대 하나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북한한테 갑자기 확 벌려집니까? 중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했는데 중국이 우리를 공격한답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고 이건 이용하는 거예요.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싸울 뜻은 없지만 왜?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들어와서 해결하는 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북한이 여기에 맞장구를 쳐요. 뜬금없이. 보세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뭐 무슨 전체 회의가 열려서 지금 김정은이 다시 지금 뭐라고 할까 당 비서로 선출이 되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가장 적대국이고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이런 극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지난번 윤석열 때 우리가 북한을 건드리고 전쟁을 활용하려고 했던 우리가 전쟁을 벌이려고 했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거예요. 이런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일으킨 거랑 되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트럼프한테 달려있다, 대화는. 지난번 뭐, 5차 당대회인지 15차 당대회인지 그기 때.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민족을 취급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윤석열 때 벌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다? 이 타이밍에 남한에서는 지금 자주국방을 강조해요. 쭉 미군 자산이 빠져나갔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뭐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북한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한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러 못 올 것 같다. 되게 과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뒤로 살짝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거 되게 기술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북한이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달려올 수 있는 중재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그렇죠. 이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장해서 생채기에다가 후벼 파는 거예요. 생채기를. 이건 아니죠.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란이 바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반도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려왔던 주장이 과히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확인하게 돼요.
즉 미국은 이란, 우크라이나, 북한 같이 해결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북한이 노를 한 겁니다. 예. 그거 해결하고 나하고는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하자. 나는 그 정도 꺼면 된다. 이걸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그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시진핑을 만나기 위한 중국 방문이 5월 초중순으로 연기됐다.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늦춘 날짜다. 6월 넘어가면 더워져서 안 돼요. 사람들의 이게 안 모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 어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젠가 그젠가. 자, 이란 공습. 제가 봤을 때 일본한테는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세요. 북한한테도 알아요. 일본이 많이 배제된 거예요. 네, 일본도 그걸 뒤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뭐 대만을 찝찝거린다거나 우리를 찝찝거린다 이런 말이 싹 사라지고 없잖아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지금. 뭔가 등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현재. 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다주택자.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그리고 농지에서 부적격자가 농지 투기를 하는 경우도. 이걸 계속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재명이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주국방 강조하면서도. 자주국방 강조한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미국 자산이 빠져나갔고 그건 사실 우리 전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북한이 내려올 수 있다. 그걸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돌아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그러면서 부동산은 때려잡겠다고 그래요. 계속. 이건 이재명식 블러핑입니다. 상당히 세련됐죠. 트럼프에 비하면은. 자, 그래서 그 정책을 위반하는데 공무원들이 다주택자면 빼라. 엄청나게 강한 발언을 했고 오늘 또 이런 발언이 또 연이어 나왔죠.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준비해라. 확실히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밀어붙일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이러고도 내가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만방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예, 이게 뭐 당연히 트럼프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여기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프랑스 국영방송인데 뜬금없이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오늘 지구, 에너지 그리고 균형.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떤 삶을 살지 결정이 된다. 이런 류의 내용이거든요. 예,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탄소 중립에다가 탄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이런 말 사라졌어요. 저는 그거는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짜 뉴스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전 세계 차가 원동기가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기자동차 들어왔잖아요. 현재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충전 전기자동차, 향후 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쓰는 수소전지 기반의 전기자동차. 저 같으면 지금 전기자동차 안 삽니다. 당연히 아무 부조금을 많이 주더라도. 예, 저는 지금 차는 차를 잠깐만 12년도 시기니까 14년째 타고 있거든요. 차를 자주 안 바꿔요. 예, 지금 전기차 타면은 건물이에요. 네. 이렇게 불편함을 다 감수해 가면서까지. 자, 그리고 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 왜 나오는지 갑자기 지구, 에너지 그리고 균형. 이게 중요했습니까? 현대까지. 예? 그렇게 탄소 중립이 중요했으면은 지난 왜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다 연기했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준비는 했죠. 미국도 정유시설 더 이상 정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정유시설을 미국에서는 원유로 생산이 많이 돼요. 가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유시설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도 기름값에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셰일가스 하면서 천연가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딱 잘라버리고 미국을 팔았잖아요. 그게 노르웨이에 올라타고. 그렇게 했어요. 예. 자, 그런 걸 다 뱉어내야 되고, 거기서 누가 환경과 공해와 지구 온난화를 누가 걱정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100만 명가량의 인명이 희생됐는데, 그리고 이란한테 그런 패대기를 쳐놓고, 아니죠, 그거는. 네네. 자,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국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현재 분쟁 구조가 끝나고, 지구 전체에 새로운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경제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고, 거품에 거품이 더 씌워져 있어서 미국 발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경제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왕창 거품이 무너지면서 폭삭 주저앉는다. 그러면 아기 다툼이 벌어져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24의 이 기사가 악의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갑자기 강조하고, 저는 자주국방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지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마 박정희 시절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거 지금 강조하고, 북한은 우리가 갑자기 쏘아붙이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예. 자기는 트럼프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조만간 끝난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4월 중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역시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 방문을 하게 되는 5월 전까지, 5월 초나 중반 전까지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 당시는 이제 그래서 시진핑을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때 이런 지구 에너지 균형, 뭐 다음 세대,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 지나갔다. 그리고 남과 북이 거기 부엉을 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